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ISO 5만일 에너지 경영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기업의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에너지 성과를 관리하는 실무 지침입니다. 특히 에너지 성과 지표인 NPI 설정부터 기준선 수립, 그리고 구체적인 절감 목표 관리까지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4단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들을 짚어볼 텐데, 과연 우리 회사는 현재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본 교육의 목적은 제조 현장에서 ISO 5만일을 통해 실제 원가를 개선하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장의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크게 4가지 포인트를 학습합니다. 첫째, HLS 기반의 표준 구조를 이해하고, 둘째,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지표와 에너지 기준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중요 에너지 사용 설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모니터링부터 경영 검토까지의 운영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육을 마치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NPI 정의서, 기준선 산정표, 실행계획서 등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내에 에너지 관리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신가요? 이 교육을 통해 담당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데이터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ISO 5만일인가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과거에는 에너지 절감이 단순히 전등 끄기 같은 캠페인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탄소 규제가 강해진 시대의 에너지 관리는 곧 데이터 기반 원가 관리입니다. 첫째, 비용 절감입니다. 전력이나 가스 사용을 설비별로 분해해서 어디가 돈을 많이 쓰는지 숫자로 보면 투자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둘째, 탄소 감축입니다. 스코프 1, 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초 데이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운영 안정성입니다. 설비 효율이 떨어지거나 미세한 누설이 생기면 운영 비용은 급증하죠. 즉, ISO 5만일은 에너지 절감을 단순 활동에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바꾸는 표준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매달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을 설비별로 쪼개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강의가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ISO 5만일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ISO 9001이나 14001, 45001을 이미 도입한 기업이라면 매우 친숙하실 겁니다. HLS, 즉 고수준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조직 상황 파악부터 개선까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에너지 경영의 범위를 정하고 5장에서는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6장 기획이 핵심인데 에너지를 검토하고 지표를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7장은 지원, 8장은 운영, 9장은 모니터링, 그리고 10장은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중요한 건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이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던 회의체에서 에너지 성과까지 함께 다룬다면 효율이 배가 되겠죠. 기존 시스템과 에너지를 어떻게 결합할지 그 흐름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PDCA 모델 많이 들어보셨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ISO 5만일은 이 흐름이 에너지 검토와 성과 개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플랜 단계에서는 에너지를 검토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실행 단계는 실제 운영 관리와 구매, 설비 개선이죠. 체크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내부 심사를 통해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액트 단계는 경영진이 나서서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에너지 성과 개선은 데이터와 운영 통제, 그리고 반복적인 개선의 곱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효율 설비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운영 방식을 통제하고 개선된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이 순환을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몇 번째 사이클을 돌고 계신가요? 이제 실무로 들어가서 에너지 검토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검토는 ISO 5만일의 출발점입니다. 흔히 데이터 분석 활동이라고 부르죠.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사용량 분석, SEU 결정, 변수 파악, 개선 기회 발굴,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투입되는 데이터는 전력, 가스, 스팀 생산량, 외기 온도 등이 필요하고 이걸 분석해서 원단이나 부하 패턴을 확인합니다. 최종 산출물은 중요 에너지 사용 설비가 무엇인지, 어떤 지표를 쓸 건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울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데이터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분석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무조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곳부터 하세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SEU입니다. 데이터 수집 범위, 참 중요합니다. 좋은 NPI는 좋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구매 데이터, 설비별 사용 데이터, 생산량 같은 활동 데이터, 그리고 외기 온도 같은 변수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수집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월 단위는 보고용으로 쓰고 일 단위나 시간 단위 데이터는 분석용으로 써야 합니다. 특히 설비 단위 데이터는 개선 활동을 검증할 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전력량만 보고 있으면 콤프레서에서 누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겠죠. 계량기를 어디에 달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그게 데이터 수집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 공장의 가스나 전력 계량기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지금 바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에너지 사용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총량이 아닙니다. 어디서, 언제, 왜 사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콤프레서, 보일러, 공조 순으로 비용 비중이 보이죠. 먼저 비용 비중이 큰 녀석부터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동 패턴입니다. 요일별, 시간대별로 전력 사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면 분명 대기 전력이나 피크 부하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단위 분석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수치죠. 생산량이 늘어서 전력을 많이 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같은데 에너지를 더 썼다면 그게 문제죠.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생산량. 이 단순한 공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설비가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먹고 있는지 오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 에너지 사용 설비, 즉 SEU, 식별은 에너지 경영의 핵심입니다. 왜 모든 설비를 관리하지 않을까요?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용량이 많은가? 둘째, 개선할 여지가 기술적 운영적으로 있는가? 셋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큰가? 넷째, 현장에서 관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가? 화면의 스캐터 플롯을 보세요. 콤프레서는 에너지 영향도도 크고 개선 가능성도 높으니 최우선 관리 대상이겠죠. 반면 조명은 영향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의 설비들을 이 잣대로 분류해 보세요.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설비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찾는 것이 바로 SEU 식별의 시작입니다. 이제 NPI, 에너지 성과 지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건 여러분이 에너지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절대량 지표, 비율 지표, 모델 지표, 설비 지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난달보다 킬로와트아워가 줄었다는 건 절대량 지표죠. 하지만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전기료도 절반으로 줄었다면 성과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품 한 개당 킬로와트아워 같은 비율 지표가 필요합니다. 더 정교하게는 모델 지표를 씁니다. 생산량이나 외기 온도를 반영한 회기 분석을 사용하는 거죠. 좋은 지표는 현장 성과와 연결되어야 하고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성적표는 어떤 지표로 작성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NPI 설정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관리 대상별로 목적과 산식, 담당자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콤프레서는 압축 공기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킬로와트아워 나누기 노멀입방미터라는 지표를 쓰고 설비팀이 담당합니다. 보일러는 연료 효율을 위해 연료 사용량 나누기 스팀 생산량을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의 NPI로 모든 설비를 설명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설비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현장 실무자분들께서는 이 표를 각자의 설비에 맞춰서 딱 한 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주기는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에너지 기준선, N라고 합니다. 이건 개선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선이 없으면 나중에 절감량을 계산할 방법이 없겠죠. 보통 12개월 데이터를 쓰는데 중요한 건 대표성입니다. 생산 활동이 특이했던 달은 빼야겠죠. 그리고 외기 온도나 생산량 같은 영향 변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름철에 냉방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쓴다면 단순히 사용량만 비교하면 안 되겠죠. 기준선을 문서화할 때는 데이터 출처와 산식, 재설정 조건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1년 전의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바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이 기준선이 바로 그 대답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생산량, 날씨, 작업 조건에 따라 춤을 춥니다. 이를 보정해주는 작업을 정교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는 보일러 가동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걸 생산 효율 저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교화는 이런 외부 요인을 보정해서 에너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네 가지 변수를 기억하세요. 생산량, 가동 시간, 기상 조건, 그리고 불량률 같은 품질 변수입니다. 주의할 점은 변수를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면 현장 담당자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딱 관리 가능한 핵심 변수 두세 가지만 골라서 정교화해 보세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 정말 중요하죠. 흔히 에너지 10% 절감이라고 막연하게 잡으시는데 그러면 현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SMART 원칙을 기억하세요. S 구체적, M 측정 가능, A 달성 가능, R 관련성, T 시간 제한. 2026년까지 콤프레서 전력 원단위를 기준선 대비 8% 절감한다는 시기여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현장이 납득합니다. 콤프레서 누설을 잡으면 이만큼 줄어드니까 8%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냥 아껴 쓰자 수준은 아니신가요?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이 설정될 때 비로소 에너지 절감은 시작됩니다. 목표는 반드시 실행 계획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과제, 자원, 책임자, 일정, 검증 방법이 다 적힌 표가 필요합니다. 콤프레서 누설 점검이라는 과제가 있다면 자원은 초음파 탐지기, 담당자는 설비팀장, 일정은 1분기, 검증은 원단위 지표로 한다. 이렇게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특히 실행 계획은 단순히 설비, 교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 조건을 어떻게 바꿀지,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지, 구매 조건을 어떻게 할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분기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실제 액션 아이템으로 정해둔 게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바로 딱 한 가지만 적어봅시다. 모니터링과 측정 계획입니다. NPI와 목표를 관리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측정할지 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집 후에는 반드시 이상치를 확인하고 왜 수치가 튀었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 조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수기 점검표만 사용하시나요? 가능하면 센서 데이터나 EMS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측정 주기를 정하고 하나씩 챙겨보세요. 가장 쉬운 건 매주 월요일 에너지 사용량을 회의 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운영관리, 현장의 핵심입니다. 설비별 표준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콤프레서의 경우 적정 압력을 6.5바벨로 정해두고 누설은 얼마나 허용할지, 드레인은 매일 비우는지 정하는 거죠. 핵심은 표준 조건 설정, 이탈 감지, 원인 조치, 기록입니다. 보일러든 공조든 조명이든 현장마다 표준 운전 매뉴얼이 있나요? 없으면 오늘 만드셔야 합니다. 이탈 감지는 어제보다 전기를 20% 더 썼는데 왜지? 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먹는 설비, 그 설비의 적정 운전 온도는 몇 도인가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관리 수준이 높은 겁니다. 설계와 구매 단계에서 이미 에너지는 결정됩니다. 운영 때 아무리 잘해도 이미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설비를 사왔다면 답이 없죠. 신규 설비를 도입할 때 LCC 평가를 꼭 해야 합니다. LCC는 수명 주기 비용입니다. 초기 구매 비용이 싼 것보다 5년 10년 동안 쓸 전기료와 유지 비용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죠. 구매 담당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과 기대 운영 비용을 입찰 평가 항목에 넣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ISO 5만일이 요구하는 구매 관리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에너지 설비에서는 100% 사실입니다. 성과 평가, 내부 심사, 그리고 경영 검토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에너지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됩니다. 경영 검토는 핵심입니다. 대표님과 임원들이 직접 에너지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분기에 이만큼 절감해서 돈을 얼마 아꼈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다음번 에너지 절감 투자 예산을 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경영 검토의 출력물은 시정 조치나 목표 조정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보상하고 안 좋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 이게 바로 경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매년 에너지 경영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압축 공기 시스템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압축 공기는 공장의 숨은 도둑이죠. 누설만 잡아도 원가 절감이 바로 나타납니다. 1단계로 누설률을 진단하고 2단계로 킬로와트아워, 퍼 노마리방미터 같은 지표를 잡습니다. 3단계에서 누설 보수와 압력 조정 같은 개선 조치를 하고 4단계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산정합니다. 절감 전력량 곱하기 전력 단가, 간단하죠.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라인별로 계량기를 다는 겁니다. 어디서 새는지 찾아내기만 해도 성과는 20% 이상 나옵니다. 지금 당장 콤프레서 소리가 쉭 하고 들린다면 거기가 돈이 새는 곳입니다. 절감 효과와 ROI 계산입니다. 경영진은 숫자를 원합니다. 연간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 ROI. 이 세 가지만 깔끔하게 표로 보여주세요. 이번 투자로 6개월 만에 원금 회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할 경영진이 없습니다. 비용 항목에는 투자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 인건비도 넣으세요. 효과 항목에는 전력비뿐만 아니라 정지 손실 감소액 같은 숨은 가치도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목표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택지를 주면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구축 로드맵을 정리하겠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진단부터 5단계 인증까지 핵심은 인증 이후입니다. 월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분기별로 목표를 점검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많은 기업이 인증받고 나서 손을 놓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매월 NPI를 확인하고 차년도 계획을 세우는 이 흐름이 우리 회사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드맵대로라면 당장 다음 달부터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SO 5만일은 에너지 데이터를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에너지 검토에서 출발해서 SU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MPI와 N로 검증하며 실행 계획을 세우고 경영 검토로 투자까지 연결한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어디서 에너지를 쓰는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효율을 높일지 계획해서 제대로 줄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육이 여러분의 현장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ESG 한성 고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